1월 16일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일봉상의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봤을 때 우리가 이 가운데를 그 대칭성으로 봤을 때 위쪽에 구간을 우리는 휩소라고 보고 아직은 여전히 박스 구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길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왔던 비트코인이 여기서 하락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반등을 줬지만 여기에서의 하락도 알트에서는 굉장한 데미지를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떠한 도전이나 시도가 실패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구간은 그 이전에 계속 저항을 받던 구간입니다. 저항을 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멘텀 캔들이 나왔으나 이게 상단 돌파를 못했을 때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면 그 아래쪽 박스의 하단부에 휩소가 나올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된다.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박스권은 하단으로 내려가기 위한 번지대가 아니라 상단으로 올라가기 위한 힘의 응축 기간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조정이 어디까지인지 더 아래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 84나 85, 86 정도를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기간을 많이 끌어왔고 그 모아져 있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휩소는 길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트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주 월요일 날은 하단부 이탈을 하더라도 말아 올릴 것이고 화요일 PPI와 그리고 수요일 CPI를 더블 클러치 효과 두 개의 재료를 삼아서 일봉이 초록색 구간과 보라색 구간 이곳을 하나하나 돌파하는 모멘텀 캔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이 보라색 구간을 돌파하는 무빙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초록색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모멘텀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을 나와주는데 아래쪽에 머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쪽 위로 초록색 위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현재는 약 3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날봉은 도지였습니다만 이쪽에서부터 올라왔던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매수세에 대한 것에 조정을 잠깐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쁜 형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차트의 구조를 봤을 때 이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차트든 세력이든 어떠한 이 구조 시장의 구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상단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을 보시면 처음 도전했을 때는 헬시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멘텀 캔들이 강하게 나왔을 때 이 캔들이 이 상단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거기보다 한참 밑에 있었죠. 조금 밑에 있었죠. 그럼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면 이제 안 된다. 그럼 이제는 지난번 시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초록색 구간에 약간 머물러 주면서 힘을 한 번 더 모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한번 급하게 올라가다가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머무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를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올라올 때도 이 구간은 하루 이틀 안에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다. 초록색과 보라색은 오래 머물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는 눌러주거나 밑에서 받쳐주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지지받아주거나 아니면 약간 아래쪽으로 주던나 뭐 이렇게 내려가거나 훼손하든지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힘을 다시 모아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최고로 많이 허용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이 보라색과 초록색의 중단선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된다. 그러면 이 뒤로 다시 한 번 더 상단을 도전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알트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초에 이제 취임식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발표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굉장한
무빙 그리고 괴랄한 형태의 차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말까지는 계속 알트들에 대한 빔이 있거나 조금 어제처럼 많이 올라와 준 게 있다면 일부 현금 확보하실 분들은 확보하셔서 다음 주를 대비하셔라. 섣불리 지금은 신규 진입을 한다거나 지금 올라왔으니까 지금 아래쪽에서 받아보겠다. 이거보다는 지금은 좀 더 관망하시고 공격적인 매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좀 더 현금 확보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포지션을 조금 누리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트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CPI랑 PPI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좀 원래는 첫 무빙을 반대로 줬다가 반등세를 가져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리퀴디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스탑로스를 깨고 올라가는 것 또는 내 익절에 못 미치고 주저앉는 형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깨는 꼬리가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안쪽에서 중요한 거점에 이르렀을 때는 꼬리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4시간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되면 원래는 이 아래쪽으로 밑으로 한번 꼬리를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무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무빙이 없습니다. 조금 깔끔하다 할까요? 아니면 원래 선물을 많이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외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도 좀 더 꼬리를 올려줬다가 내려는, 그러니까 이쪽까지 올려줬다가 내려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익절가를 여기에 걸어놨으니까 세력 입장에서입니다. 익절가를 여기 걸어놨으니까 여기까지 올려주면 개미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안 주고 바로 내려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깨려면 여기보다 조금은 더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짧게만 주고 올라가 버리는 형태.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도 CPI가 발표난 뒤에도 원래는 아래쪽으로 좀 깨주고 이쪽에서 스타노스 걸린 애들을 깨주고 올라가죠. 유동성 확보를 해주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사이드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불장에서 느꼈던 초입에서 보이는 약간의 디테일적인 무빙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익절할 수 있는 타겟과는 변한 건 없습니다. 뭐 편안하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낯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무난하다 볼 수 있고 매매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예상한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사이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트를 손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펼쳐진 것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랜드도 좀 더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모아주셔서 아래쪽에 있다면 지금 이런 구간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4시간 봉입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괴롭다. 이건 괴로운 게 아닙니다. 여기 올라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 굉장히 좋은 거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평단 작업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이 구간에 오래 머문다는 것은 내가 탈 수 있는 시드를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해야 된다. 내 평단이 여긴데 그럼 여기서 또 추매하고 여기 중간에서 추매를 하던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내부 구조 안에서 평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파는 거는 만약에 이쪽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팔 게 아닙니다. 이번은 불장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아래쪽에서 포지션을 종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 말고 현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평단을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배로 선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평단 작업하는 겁니다. 물리고 물 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평단 작업을 해서 분할 진입을 하고 내 평단을 계속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팔 곳은 1차 목표가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르는 중간에 뭐 여러 과정들은 큰 그냥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알트들은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쁘지 않다. 빠르게 익절해서 뭐 하고 싶겠지만 알트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시면 도미넌스가 지금은 위쪽 박스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도미넌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새로운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도미넌스를 흡수할 겁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를 흡수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지금 조정받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비트코인 어느 정도 흡수해서 위쪽으로 구조를 만들어주고 나면 알트들도 따라올 겁니다. 지금 이미 알트들은 시작선 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가져가더라도 시총 전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스타트 라인 안에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모아주시면 됩니다. 내 코인만, 내 알트코인만 조금 부진하다. 어느 순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 상승에서는 올라탈 수도 없을 만큼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코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탑을 만들던 트리플 탑을 만들던 아니면 오랜 기간 머물러 주던 아니면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좀 보시고 익절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의 위쪽 부분, 요 위쪽 부분에 요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 부분에 무빙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위로는 이 아래쪽, 이 중간 초록색과 보라색 요 사이의 가운데까지는 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횡보는 결국은 상승을 위한 재료다. 힘을 모으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러한 한꺼번에 올라오다가 실패했던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더 도전할 땐 다른 형태로 도전해서 이 위쪽을 브레이크아웃 해줄 것이다. 그러면 브레이크아웃 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타겟값은 저 위쪽에서 될 것이다. 그럼 위쪽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더 비트코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무빙에 대한 얘기까지 시나리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요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단톡방에서 개별적인 단톡방에서 추가 시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 조금 다른 형태로라도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분,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일 그 텔레그램보다는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글보다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